그래서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띨띨하고 멍청하더라도 졸지에 큰 자산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인이 막 뭐 10억 된 게 막 100억 되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청문회 준비까지 했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1일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김남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김남국 사주가 이렇게 정말 횡재 대운인가? 근데 사실 도덕적으로는 거의 파산자. 그 다음에 완전히 정치 앵벌이 같은 김남국인데 사실 운은 지금 제가 좀 이따 이제 봐드릴게요. 진짜 어떤 대운이길래 정말 돈 100만 원씩 이렇게 구걸하면서 TV에 한 푼 줍쇼 전총래 방송에 나와서 한 푼 줍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돈이 없었는지 돈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정치적인 앵벌을 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사주를 풀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왜 그렇게 그 검수완박을 하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발의까지 했잖아요. 김남국이가 이 검수완박을 왜 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추미애가 그때 정말 제가 열받았었는데 남부 그 증권 합수부까지 없애고 전 정부에서는 이 펀드만 나오면 하여튼 뭔가 많은 게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익을 본 자가 있고 이 손해를 본 자가 있고 그러니까 곰이 재주는 부리고 운이 좋은 사람은 그거를 다 받아먹어서 재산가가 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사주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아무리 띨띨하고 멍청해도 진짜 자격 없고 띨띨하고 멍청하고 이래도 대운이 좋으면 이렇게 횡재를 맞는구나. 그래서 참 제가 새삼 이렇게 저는 운을 믿는 사람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사주에서. 그래서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좀 띨띨하고 멍청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졸지에 큰 자산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만들어준 사람은 제가 이건 추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사주를 봐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런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이재명 사주는 제가 이제 많이 풀어봐서 아는데 나무로 태어나서 나무가 많고 물이 되게 많아요. 햇볕까지 이제 짱짱 떠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없는 사주예요. 흙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를 풀 때는 조건이 딱 맞아요. 왜 그러냐면 물 많죠, 나무 많죠, 햇볕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럼 어쨌든 이 땅이 있어야 이 나무가 심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잘라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쉽게 말해 사주에서는 이 토가 대체로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주를 보면 토가 굉장히 많죠. 월이 한 30% 되고 띠가 이제 15% 돼서 이제 원래 이 사주도 이제 원래 사주에서는 이 사주는 아니에요. 역행을 해서 하루 전날로 보면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사주를 풀어볼 텐데. 그러면 이재명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무가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화가 이제 아랫사람이에요. 진로고 사업체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부인, 여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모친,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러면 나무가 많아지면 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형제간 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남자들은 복이 없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토대운으로 살았어요. 토가 없는데 이 토가 한 15년 정도 들어와서 이 대운으로 살았더라고. 근데 이 토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빠져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 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금이 다 녹아버려요. 관운, 직업, 명예, 자식들이 다 안 좋아지는 대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주는 개인적인 능력은 아주 뛰어난 사주예요. 잔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 목이 많으니까 이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오라 그러기만 해도 며칠 잠을 못 자고 이 멘탈에 시달리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멘탈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정신력은 매일같이 그냥 법원에 출근해도 변호사라 그러는지 어쨌든 정신력은 되게 강하다. 그거는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번 달 보면 전달에는 이제 토가 들어와서 조금 이제
딴 일이 막 터지니까 송영길이 뭐 돈봉투 이런 걸 내내서 그런 게 터지니까 조금 이제 본인이 좀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 달은 정사달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력으로 5월, 6월생들은 되게 나빠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묶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딴 해에 비해서는 뭐 천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불이 들어오거나 이랬는데 올해는 천간이 정화 정사예요. 이번 달 자체가. 그럼 한 달 내내가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 6월생에 태어난 사람들은 화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화가 강해지면 이 햇볕이 강해지면 이 금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재명 사주 예를 들면 이 화가 들어왔을 때 이 금이 녹아버리니까 직업이나 자식, 관 이런 게 다 깨지는 운이에요. 이 사태에서도 지금 이 김남국이 사태가 벌어진 것도 사실 이재명이 지금 뭐 문재인 가서 뭐 끌어안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이거 또 당했다. 김만배한테 한번 당하더니 이거 또 당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김남국 사주는 어떠냐? 이 정화일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정화일주들은 되게 낯을 가려요. 제가 이제 한 30몇 년 동안 이렇게 사주를 보면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낯가리는 사주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정화일주는 되게 성실은 해요. 되게 성실하고 지각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출근 정확하게 하고 퇴근 정확하게 하는 사주예요. 굉장히 성실해요. 근데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주는 이 정화일주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정화일주는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되게 많고 자기는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난 사주예요. 그래서 이 정화일주들은 소설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못하는 거를 글로 표현을 되게 잘해요. 거기에 이제 만약 문창이나 학창 귀인이 있게 되면 글을 굉장히 이 작가 쪽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화일주는 되게 이렇게 패션에 되게 민감해요. 그때는 막 명품을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정화일주를 보면은 검소한 건 맞아요. 정화일주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잘 이렇게 자기의 맞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위믹스인가요? 그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구멍난 신발 신고 나와가지고 뭐 한 푼 줍쇼 시골에서 상경했는데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게 그게 이제 다 그 옛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도 이렇게 뭐 노스쿨 일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 수임도 별로 안 돼서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뭐 못 벌었대는데 6억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 다음에 또 뭐 그걸로 9억을 만들어서 또 9억 8천인가요? 또 그게 뭐 LG 디스플레이 그 주식을 사서 9억 8천을 만들어서 그걸 또 이제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 코인을 투자해서 또 뭐 전세 자금을 또 뭐 일부를 팔아가지고 또 전세 자금 도저히 이게 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자금이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추정인데.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저는 추정하기에는 사실 이 이재명 사주를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주는 토가 되게 없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 토라는 건 성격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전부 이 중앙선을 노란색으로 했죠. 이 토에 해당하는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근데 왜 중앙선을 노란색으로 권하느냐? 절대적으로 넘지 말라는 믿음선이에요. 그래서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의심이 되게 많아요.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많이 이제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돈에 관한 거에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 자기 돈은 1,000원, 2,000원도 불필요한 돈은 안 쓰는 게 이렇게 재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궁합적으로 보면 이 사주에서는 좀 토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철저하게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합적으로는 최고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토가 없으니까. 이 토가 많은 쉽게 말해서 김남국이를 믿었겠죠. 그리고 대선 때 어떻게 맨날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수행비서라는 거는 거의 대선 때 지방 가면 뭐 같이 잠을 안 자더라도 옆방에서 뭐 저녁에 같이 술도 할 수 있고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거기에 또 어쨌든 대선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대선 자금 이제 정부에서 다 나중에 쓴 돈에서 지원은 해주지만 겉으로 드러난 돈하고 속으로 또 쓰는 돈하고 또 틀리겠죠. 그러면
그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둘이 얼마나 머리를 짰겠어요. 자기가 믿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참 김남국일 보면 표정이 참 웃겨. 이런 습관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 보였는데 관상학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TV를 보면 관상을 주로 많이 봐요. 근데 귀를 한번 보세요. 귀를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쫙 벌어졌어. 이 벌어진 거는 명예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관상학적으로 쥐귀예요. 쥐의 귀. 그러니까 쥐귀의 특징은 관상학적으로 뭐냐면 남을 배신을 잘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순진한 척하면서 거짓말을 표정 하나 안 변하면서 하는 게 이 쥐귀의 특징이에요. 근데 김남국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불이에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땔감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약사주예요. 거기에 토가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흙이. 거기에 이제 금덩어리가 경술, 괴강이 금덩어리가 이렇게 앉아있다. 그 다음 물은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오행은 사실은 골고루 다 있어요. 이 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나무가 이제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 땔감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나무를 주니까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다. 그 다음에 이 금이 이제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이제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토가 되게 많아요. 그럼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토가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워진 토를 이렇게 부으면 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이 나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필요한 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 엄마도 이 아들을 끔찍히 여기는 아들. 그 다음 문서 같은 걸 쥐는 걸 좋아하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필요한데 물이 있어야 이렇게 생을 해주겠죠.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체면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이제 명예욕이 강하고 이제 관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혼은 늦게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불인데 땔감이 없어. 그러면 이 칼이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를 다 뽀개겠죠. 그래서 여자를 별로 이렇게 일찍 결혼을 못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주는 이제 이 목이 들어올 때는 이제 결혼운으로 보는 거예요. 또 물이 들어올 때는 이제 자식하고 물이 들어올 때나 나무가 들어올 때 자식이 들어오고 문서를 잡으니까 이렇게 신약사주는 그러니까 관성, 특히 인성이 들어올 때 결혼운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성격적으로 보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걸 식신상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상관이에요. 상관이라는 거는 이제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불의를 보면. 근데 목이 약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서 한 30분만 지나면 마음이 짠해져.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또 잠수도 잘 타요. 그러니까 시작은 상관이 있으면 이거는 본인의 어떤 진로고 표현이고 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질렀다가 뒷심이 조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은 잘하는데 뒷심이 별로 없다. 지금 굉장히 예민해 가면서도 웃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선 간, 근육, 신경계통이에요. 보통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목기가 약하면 간 기능이 약해서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요. 가끔 뭐 밤새면서 청문회 준비했다는데 또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 밤새도록 준비했으면 이모 씨를 이모라고 하진 않겠죠. 그것 때문에 한참 웃었는데 그럼 코인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좀 이렇게 돈을 투자해줘서 코인이 막 예를 들어서 뭐 10억 된 게 막 100억 되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뭐 이렇게 청문회 준비까지 했겠어요.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보좌관들하고 머리 맞대 코인 하려고 밤샜나 보지. 그 아침에 청문회 되니까 제대로 머리가 원래 이 목기가 없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면 멍 때려요. 멍해져. 그러니까 보좌관이 준 걸 이모 씨를 이모라고 그러고 뭐 오스트리아를 그게 다 이 목기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또 되게 이 통증이 굉장히 강해요. 신경선이 약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술은 그렇게 즐겨하진 않아요.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남자한테 부고안에 해당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신장에서 알코올이라는 건 불이에요. 불을 먹게 되면 이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거든. 피부하고. 위에 기운이 세서 위산이 많이 나와서 이제 토를 잘하는 사주예요. 특히 이 정화일주에 이 술토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토하는 걸 되게 잘한다. 위액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별로 이렇게 즐겨하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맥주 정도는 괜찮고. 그러면 이 두 사주를 봤을 때 아주 찰떡궁합이죠. 왜냐하면 지금 김남국이 같은 경우에는 이 땔감, 나무하고 물이 없는데 이재명 사주에서는 물하고 나무가 많아. 그럼 절대적으로 이재명이가 이렇게 이익을 주겠죠. 명예를 주고 문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재명이도 믿었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토가 없으니까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궁합이 좋게 되면 손만 잡아도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노상 이제 수행비서로 따라다니니까 뭐 자금 좀 만들려고. 이건 추정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떨까? 결과는 이 지금 이 김남국이 사실 운이 굉장히 좋아요. 대운 들었어요. 왜냐 운을 보면 지금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도 사실 물로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나빴을 때가 있었어요. 38, 37, 36. 요때는 땅이 한번 들어왔어요. 요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세도 수입료가 별로. 재산이 내가 볼 때는 이 3년 동안 다 까먹는 운이었어요. 뭘 투자하면 다 까먹게 되고 구설에 휘말리고 말 실수를 하고 또 심하면은 이제 어떤 관제수까지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39부터는 완전히 운이 바뀌었어요. 지금 42살인가 그러는데 3년 전에 이 갑인 대운이 왔어요. 이 목이 갑인 을묘 이게 58세까지 대운이에요. 이게 이제 횡재 대운이에요. 20년 동안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6억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어쨌든 6억으로 디스플레이 사서 그걸로 또 코인 사서 지금 뭐 한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운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자금을 누군가는 이렇게 줬겠죠.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정적으로 누군가 줬을 거예요. 그 준 사람은 어때요? 이제 100억 이제 됐으니까 내가 그거 다 가질 수 있겠죠.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운이 나쁘면 어때요? 이제 언론에서 다 밝혀졌잖아.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뭐 국회의원이니까 뭐 일단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해서 뭐 이렇게 큰 적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벌금형 맞겠죠. 그럼 어쨌든 국회의원은 할 거 아니에요. 뭐 보수 쪽에서는 되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지만 어쨌든 그게 질질 끌고 가면 뭐 내년이면 이제 국회의원 끝날 거고. 그럼 100억 가지고 이 2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밝혀졌으면 줘야겠죠. 투자한 사람한테 돈 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터짐으로 해서 어때요? 자기 돈이 된 거예요. 김만배처럼.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한 사람은 완전 죽고 싶겠죠.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요. 돈에 대해서는 일단 내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법적으로 뺏길 돈 아니면 절대 안 줘요. 제가 한 30년 이렇게 이 업을 하면서 근데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는 피해갈 변호사니까 어떤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겠죠. 운도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묘년이에요. 그럼 올해는 물하고 또 나무가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사실 목이 없어서 되게 안 좋았어요. 이 물이 들어오면 불을 꺼버리거든. 근데 대운에서 갑인 대운이야. 이 갑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나무를 생해주고 불을 생해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진짜 작년에도 이민이었어. 이 대운에서 이 갑목이 받쳐주니까 수생목이 된 거예요. 그럼 문서 누군가가 돈을 투자해서 큰 지금 대박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묘년 물이 들어와서 또 근데 달에서는 나빠요. 달. 이번 달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사달이죠. 누구한테는 최악의 달이겠지. 이재명이한테. 왜 그러냐면 이 정사가 들어오면 불이 강해지니까 이 토가 빠져나갔으니까 막바로 어때요? 이 금을 녹여버리니까 이번 달에 이제 관제구설에다가 법정에서 안 좋은 게 소식이 계속 이제 들려질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 100억 이상이 또 날린 거죠. 못 받는 돈이에요, 그건. 왜? 지금 언론하고 이제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내 돈 내라 할 수가 없겠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돈을 예를 들어서 내 돈 내라 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달은 어떨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정사달이에요, 정사. 정사에는 망신살하고 역마살이 껴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랬죠. 이 살들은 만약에 이게 물에 만약에 살이 껴있어. 나무에 살이 껴있거나 나무에는 이제 도화살이 껴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도화살부터 해드릴게요. 이 묘도화라는 거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 다음에 춤추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나한테 전 시간 때 얘기했듯이만 이 목은 나한테는 용신이야. 좋은 거야. 그러면 이 도화살이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행동이 이쁘게 보이는 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정사, 이 불이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이 땅이 뜨거워지겠죠. 이 땅이 뜨거워진다는 건 물이 없으니까 이 정사는 나쁜 살이다. 나쁜데 귀신의 망신살이 있으면 이 정화는 쉽게 말해서 본인도 되고 또 말에 해당.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망신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달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럼 80% 대운에서 재산은 많이 불러놨고 10% 지금 망신살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 손님 하나도 위믹스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을 때 그 폐지된다는 소식을 알고 거의 한 2주를 잠 못 잔 사람들이 제 손님이었어요. 한 20억 정도를 위믹스를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다 날리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손님이 이제 위믹스에 20억을 투자해서 정말로 거지 됐어요. 20억을 다 날렸어.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눈물바람 마시면서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증권이라는 게 그래요. 증권이나 코인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항상 어차피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그 판 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상패까지 되는 걸 가지고 사실 이 이믹스가 굉장히 산 사람들이 많아요. 2030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까 손님 중에서도 제일 많이 잃었던 사람이 한 20억 정도를 잃었는데, 그래서 얘는 한 100억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법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벌금이나 운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정사년이 올 거 아니에요. 2, 3년 후에. 그때는 이제 뭐 벌금이나 약간 뭐 그런 형을 받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큰 관제는 없어요. 근데 이 도덕적으로는 정말 아주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을 갖다가 싸게 사서 그 뭐 이재명이 펀드 해가지고 확 띄워놓고 정말 완전히 대박이 난 케이스인데, 이게 어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운으로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030 애들이 이 코인을 사가지고 정말 지나오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크게 막 폭등이 되니까 그 상실감에 이제 코인에 투자한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코인이 폭락하니까 또 한 사람은 저 도망가고 지금 외국에서 잡혀있죠.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 몰려있죠. 위믹스에 몰려있죠. 정말 피눈물 나게 한, 코인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코인이라는 거는, 저도 증권을 하지만은 사실 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으면 잘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전재산, 이렇게 내가 뭐 현금이 한 10억 있다. 그럼 한 1억 정도 하는 게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올바른 투자 패턴이고. 근데 뭐 10억, 9억 8천인데 다 몰빵한다? 그건 확실한 내부 정보나 올라갈 그게 확실하게 있었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빵하고 띨띨하네 운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투자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누군가가 이제 조언을 해줬겠죠. 대선 때 같이 다닌 사람이. 그것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만약에 제가 추정하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씨 아저씨는 지금 아주 땅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김만배도 428억인가 그것도 자기 돈인 줄 알고 있다가 완전 이게 언론에 터지니까 그것도 못 받게 됐죠. 또 이것도 어때요? 100억 이상을 또 지가 받아야 될 돈인데 그것도 어차피 언론이나 지금 이게 다 터지고 나니까 재판으로 가니까 내 돈이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절대 안 나와요. 이재명이는 지금 속으로 제가 나중에 그래도 내가 깜빵 가고 이러면 혹시 나중에 깜빵에서 나오면 돈을 주지 않을까? 절대 안 줍니다. 이 선생. 예?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사기를 잘 치더라도 운이 안 따르면 자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뜰뜰하고 얼빵해도 운이 좋으니까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이렇게 대운이 좋은 대운이 들어올 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남국이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일로 인해서 누가 타격을 받겠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는 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운이 나쁜 쪽은 타격을 받는 거고, 운이 좋은 애들은 잠깐 지나면 뭐 제가 보니까 운이 한 58세까지 대운이니까 큰 자산가가 된 것 같네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사실 국민 세금 받고 국민 세금 내려면 그 피같이, 저도 이번에 이제 종합소득세 나왔는데 피같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세비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한 국민을 위해서 일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코인질 갖고 장난치고 또 그런 사람을 뽑아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